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꽃잎처럼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다. 삼천궁녀 하면 의자왕이 먼저 떠오른다. 의자왕과 삼천궁녀는 백제 멸망의 상징이다. 술과 향락으로 백제를 멸망의 장본인으로 널리 알려진 의자왕과 삼천궁녀에 대해 알아보자. 또 삼천궁녀에 가려진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진실을 알아보자. 낙화암과 삼천궁녀 진실. 의자왕에 관한 이야기 중 대표적인 것은 삼천궁녀와 술이다. 부소산의 북쪽 절벽이 낙화암이다. 낙화암은 백마강으로 떨어지는 궁녀들이 마치 꽃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낙화암은 부소산의 가장 뒤편에 있는 곳이다. 백제 사비성 적군으로부터 함락이 되면 백성들은 당시 진성이었던 부소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또 부소산에서 끝까지 밀리게 되면 낙화암까지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660년 7월 사비성에 살던 백제인은 낙화암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의자왕이 당나라 장안을 떠날 때 백제의 백성들은 유황산까지 찾아가 의자왕을 배웅했다고 한다. 의자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술과 여자를 탐하는 방탄한 왕으로 알고 있다. 삼국사기 의자왕 편에 보면 의자왕은 훌륭하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한다. 또 활동적이고 결단성이 있고 효신과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라 불렀다. 이런 의자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실체가 없지 않을까? 의자왕은 삼국사기에서 다른 왕들에 비해 기록이 많은 편이다. 의자왕의 업적 중에 신라를 공격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의자왕은 대하성뿐만 아니라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의 신라 정벌은 왕권의 위상을 크게 증대시켰다. 의자왕은 집권 20년 동안 10여 차례 신라를 정벌하였다. 의자왕의 원정은 이유가 있었다.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유역을 낮의 동맹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가 되찾은 한강유역을 급습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이루기 위해 한강유역 탈환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의 목표는 다시 한강유역을 되찾는 것이다. 끊임없는 정복전쟁이 가능했던 배경엔 안정적인 국경 운영 기반으로 한강한 국력이 있었다. 의자왕 때의 강성함은 정리사지 5층 석탑에서 확인된다. 의자왕은 안정적인 내치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정복군주를 말한다. 그럼 삼천궁녀의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말도 안 되는 삼천궁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비성의 인구를 살펴보면 주서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의 인구는 총 10,000호라고 한다. 1호구당 5명씩 살았다고 하면 총 5만 명이 살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궁녀의 숫자를 산출해보자. 총 인구 5만 명 중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면 25,000명이다. 25,000명의 여성 중에 아이와 노인을 빼면 젊은 여성이 15,000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비도성의 젊은 여성 20%가 궁녀라는 이야기다. 또한 먹는 식량을 계산하면 성인이 하루에 300g을 먹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궁녀 3,000명이 하루 먹는 양은 900kg이다. 또 당시 궁궐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백제 왕궁터를 살펴보면 삼천궁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 결론은 백제 왕궁터에는 삼천궁녀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궁녀의 기록을 찾아보면 조선 영주 때 궁녀의 수는 684명이었다. 고종실록에도 궁녀는 480명이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는 500에서 600명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삼천궁녀라는 단어는 볼 수 없다. 다만 삼국유사의 궁인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낙화암의 전설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도대체 삼천궁녀 실체는 무엇일까? 민재인 선생의 문집에 삼천궁녀의 단서가 있다. 즉, 조선 중기에 삼천궁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삼천궁녀는 문학적 상징이었던 것이다. 삼천궁녀는 문인들의 감성 표현이며
만국 비애를 담은 시어다. 또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삼천국녀를 노래한 가요가 많았다. 패망한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온 것이다. 그럼 백제 멸망의 진실을 밝혀보자. 의자왕이 즉위했을 때 당태종은 책봉교서를 보내 의자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의자왕은 즉위 이후 매년 조공사신을 보내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궁지에 몰린 신라는 당과의 관계에 구군을 걸었다. 신라의 제도와 복식, 연호를 당나라의 것으로 교체했다. 당시 신라의 진덕여 왕이 당나라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 바칠 정도였다. 신라는 당의 사대외교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당나라는 신라의 편을 들어줬던 것이다. 당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후방에 병창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652년 의자왕은 결국 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개설한다. 당과 신라가 동맹하고 고구려, 백제, 외가 동맹하는 십자외교 관계가 되었다. 660년 당나라가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면서 백제는 파국을 맞이한다. 18만의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에 몰려들면서 660년 7월 28일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다. 의자왕은 포로로 당나라에 끌려가서 사망하였다. 끝.